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멋진 신세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7세기 대양을 주름잡던 해적들이 4세기가 흐른 21세기 현재 다시금 유럽을 휩쓸기 위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10월 29일 치러진 아이슬란드 총선에서 해적이라는 이름의 정당이 14.5%의 득표율로 제2정당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해적당이요?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죠? 정말로 당명에 해적이 들어가요? 우리가 아는 그 해적은 아니죠? 일단 해적은 맞는데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닙니다. 일단 당명이 파이러트 파티로 해적당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해적은 불법 복제판을 가리키는 해적판에서 따온 말이죠. 이들이 이런 이름을 쓰는 건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저작권법의 축소와 철폐, 바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걸로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토론토 좀 쓰면 어떠냐? 에? 소설책 좀 스캔해서 돌려보면 어떠냐? 이런 거죠. 이들은 그 밖에도 사회 자유주의와 생태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네, 자, 설명드리면요. 사회 자유주의가 뭐냐? 자, 자막이 밑으로 나가고 있고요. 생태주의도 자막으로 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해적은 실제 바다가 아니라 정보의 바다에서 활약하는 해적들이고요. 자, 이들은 진보 정당 연합을 만들어서 연정을 전제로 총선에 도전했고 63석 중에 27석을 차지했습니다. 비록 과반에 실패했지만 예상 밖의 돌풍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죠. We are not going to flip-flop Iceland. We just want to bring Iceland into the 21st century, and we do that by actually daring to do things differently. 돌풍은 아닙니다. 태풍이죠, 이 정도면. 태풍.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원피스의 루피가 해적왕이 되기 위해 동료들을 모아서 여행을 떠났다면 이 해적들은 아이슬란드의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인터넷 바다건 만화 속 바다건 해적들은 다들 비슷한 성향인가 봐요.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사양을 사양한다. 사양하지 마세요. 자, 33살 이영주 씨, 33. 2달 뒤면 이제 34살입니다. 철 드셔야죠. 만화 속에서 이렇게 허우적대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연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망을 내세워서 이만한 지지 세력을 얻는 게 가능했을까요? 당연히 아이슬란드를 강타한 해적당 돌풍, 아니 태풍은 이제 정부의 자유로운 유통 주장 덕분이었다. 단순히 이렇게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기존 정치권 타도를 외치면서 프라이팬 시위까지 벌였는데요. 경제 사법 및 부정부패와 싸우겠다. 이런 주장으로 집권한 다비드 귄럭선 전 총리와 여당 의원들이 파나마 페이퍼즈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배신감에 분노를 했고요. 이에 대한 반감이 해적당의 진정한 무기였던 셈인 거죠. 자, 해적당이 주장하는 저작권법 철폐, 마약 합법화, 가상화폐, 비트코인 도입 등은 지나치게 급진적이어서 이건 완전히 포퓰리즘이다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이 워낙 이렇게 크다 보니까 젊고 진보적인 해적당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자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해적당은 아이슬란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작은 스웨덴인데요. 인터넷 기반으로 이제 조직이 되다 보니까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다양한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해적당원이 되고 싶어 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망했죠?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아주 시원하게 망했습니다. 예? 시원하게. 현재 해적당 카페에는 2014년 올라온 마지막 글, 이제 제목 누구 없소가 반향 없는 메아리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카페의 배경이 왜 김연아 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이분들이 망한 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진짜 원피스 해적당인 줄 알고 들어서 가입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게 왜 당연한 거죠? 기본적으로 해적당은 이제 윈도우와 익스플로러로 대변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까면서 구글과 파이어폭스, 리눅스 이런 거를 좀 빨아주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거든요. 이제 이런 흐름이 해적당에 흥한 유럽의 인터넷 이용자들의 기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크롬이 조금 늘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익스플로어의 콘크리트 지지자들입니다. 특히 정부요. 정부의 익스플로어 사랑이 엄청나죠. 그렇다 보니까 저 일관된 사랑을 좀 보시죠, 지금. 사실 크롬도 좋지만 익스플로러도 쓸만하긴 해요.
이제 당신의 아나운서 컴퓨터를 켜면 이제 다양한 툴바들이 이렇게 나오고 웹브라우저를 켜는 순간 광고 팝업 창들이 이렇게 다채롭게 펼쳐질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이용주 씨 맨날 뭘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 컴퓨터도 쓸 만큼 다 쓰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결제하고 뭐 이러려면은 그거 쓸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아, 예, 맞습니다. 근데 뭐 그건 뭐 그렇다고 치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저작권에 관해 신경을 쓰긴 했습니까? 얼마 전에 한 초등학생이 유튜브에 흥행 영화 곡성을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3개월 동안 조회수 34만을 기록한 뒤에야 내려갔습니다. 만약에 이게 미국이었다면 미국 초딩이 유튜브에 11월을 올릴 수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3개월이나 그냥 있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 초딩의 가족 안에서 11호가 일어났겠죠. 아, 곡성을 올렸던 성훈아, 너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진짜 큰일 나. 그러다가 너의 부모님의 곡성을 듣게 될 날이 올 거야. 자, 절대로 불법 다운로드 안 됩니다, 여러분. 굿 다운로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유럽 젊은이들에 비해서 정치에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아니, 지금 그건 정말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퇴하세요. 사퇴. 사퇴하시라고요. 네, 사퇴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미안합니다. 사과라고 말하는 게 뭐 사퇴로 전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진심이었나? 네, 진심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사퇴하면 이제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퇴는 조금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봉건 시대라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져서 온 국민이 이렇게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뜨거워질 일은 그동안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현아 이렇게 차면서 뭐 야 정치라는 게 뭐 다 그렇지, 내가 한다고 뭐 바뀌겠어? 우리나라 뭐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제 말이 만약에 틀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해적단까지는 아니었어도 의열청년단이라도 나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저 자신부터 지금부터 반성을 해보고요. 지금부터라도 막 확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정치가 아니라 정치예요. 정치에 사투리를 쓰시는지. 자, 진정하시고요. 이어가시죠. 네, 일단 국민 여러분, 지난주 업로드한 멋진 신세계 8회 댓글 중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외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소개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요. 남들이 우리 흉보는 거 들어서 뭐합니까? 그렇죠. 까도 우리가 까야죠. 그죠? 외신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나오는 영어 단어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Young Democracy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Corruption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게 30년 정도라서 아직은 민주주의가 미숙하다, 어리다 이런 뜻인데요. 나쁜 어른들이 이런 어린 민주주의를 부정부패를 유혹하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시청자들 중에 기존 정치에 염증을 느끼시고 한국의 해적당을 만들어보자, 혹은 지금 저희가 해적당 이야기를 하면서 무언가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Right now. 아직은 연약한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 선동하는 건 아니고요. 들어보세요. 아직은 연약한 대한민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부정부패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주고 잘 가꿔주고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만약에 당신의 마음속에 지금 요만큼이라도 스파크가 하나 튀었다면 부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정치하실 거예요? 정치 안 할 거고요. 요즘 머리 스타일 약간 대변인 스타일이에요? 아닙니다. 용주 씨 좀 무서운데? 요즘에 제가 뉴스를 너무 많이 봐서 신경쇠약에 걸리고 자꾸 제정신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 좀 먹고 다시 해도 될까요? 자, Now you're watching Brave New World. 멋진 신세계를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JTBC 디지털 뉴스룸 목소리 담당, 그리고 원조 동공지진 인턴 변현지입니다. 이용주 씨가 저를 연변이라고 부르는데 솔직히 그런 별명 붙이는 거 초딩 때나 하던 거 아닌가요? 그나저나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예! 네, 어디선가 제가 보고 싶었다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의 전폭적인 응원에 힘입어서 인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정말 유명한 말이죠. 나라마다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몇 달 전 아이오와주에서는 뜨거운 키스를 나누던 관광객 커플이 경찰서로 끌려가는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아이오와주에서는 5분 이상 키스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네요.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 다른데 개중에는 특이한 법 규정도 많다고 합니다. 1998년 시작한 덤러는 세계 각국의 황당한 법률을 모아놓은 미국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소개된 법률들을 좀 살펴볼까요? 미국 아칸소주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한 달에 한 번까지만 되고요. 2번 이상 할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아칸소 주지사 출신인데요. 그럼 힐러리도 혹시 남편한테 이 법률 좀 문제가 많네요. 미국 오레곤주에서는 일요일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되고요.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욕조에서 노래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샤워할 때마다 맨날 나는 가수다 찍는데 펜실베니아 주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유럽을 좀 살펴볼까요? 프랑스 라디오 방송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프랑스 작곡가 곡을 70% 이상 틀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국 문화에 대한 부심 인정합니다. 바로 옆 영국에서는 남성이 노상에서 소변을 보는 것도 합법이라고 하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자동차 뒷바퀴 옆에서 이를 봐야 하고요. 이를 볼 때는 오른손이 꼭 트렁크 위에 올려져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스위스에선 밤 10시 이후에 화장실 물을 내리면 안 되고요. 호주에서는 A컵 여성이 에로 영화에 출연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마다 사정이 있어서 법이 생겨난 거긴 하겠지만 지금 소개한 것들은 솔직히 좀 황당하긴 하네요. 요즘은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법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법 걱정하지 말고 내 걱정이나 하자. 지금 있는 법이라도 잘 지키자고요. 그럼 인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멋진 신세계에서 자막을 담당하고 있는 변현지입니다. 오늘 인턴 브리핑에도 출연했는데요. 여러분이 인트로를 안 보내주셔서 제가 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멋진 신세계를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지 않으면 멋진 신세계도 해적당처럼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꼭 인트로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멋진 신세계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땅! 다음 소식입니다.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 한 대 덕분에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계기가 마련됐다고들 하죠. 반면 어떤 나라는 노트북 PC 한 대 때문에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노트북 PC 얘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애플에서 새 맥북 프로 노트북을 공개했는데 기존의 펑션키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터치바가 탑재됐습니다. 이 터치바로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는 이모티콘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는데요. 마음에 드는 이모티콘 찾느라 그동안 우리 시간 좀 많이 들여야 했잖아요. 이렇게 애플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아이폰 7에서도 이어폰 잭이 없어졌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충전 중에 폭발할 수 있는 기능만 넣으면 다음 할로윈 때 삼성과 붙어볼만 하겠네요. 폭발이 아니라 폭발이라고요. 이거는 제가 고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방송과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럼 하차하세요. 사퇴하세요. 그만 사퇴 좀 시키시고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네. 아무튼 뭐 그 노트북 아니고요. 아무튼 일단 제가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 너무 신나가지고 막 아이폰 얘기 나오니까 막 이러는데 자 돌아오자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선거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요? 대선이 내일 모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비유적으로 말하는 진짜 내일 모레가 아니라 진짜로 내일 모레 대선이잖아요. 힐러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후마 에버단이란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를 통하지 않고서는 뭐 힐러리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른바 힐러리의 문고리 권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고리 권력. 이게 영어로는 게이트 키퍼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문지기 권력이라고 안 하고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나요? 이 문고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제 교문 앞에 있는 학생부장 쌤이 무서운 거지 교문이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문지기 권력, 이게 얼마나 쉽게 이해가 잘 됩니까? 이 문고리 권력 같은 이런 어려운 용어가 국민들을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호더. 그거 아세요? 뭐 문지기든 문고리든 뭐 이영주 씨만 좀 못 알아듣고 있는 거? 호더.
됐고요. 어쨌거나 힐러리의 문직이 걸려 문골이 걸려 후마 에버딘한테는 전 남편이 있었는데 앤서니 위너 전 하원 의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 노트북 PC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던 국가기밀 유출 이메일이 추가로 발견됐고요. FBI가 조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위너 노트북에서 에버딘의 이메일이 65만 건이나 발견됐는데 상당수가 힐러리나 위너와 관련된 거라고 합니다. 자, 에버딘 부부는 노트북을 함께 썼다고 하네요. 아니 무슨 어떻게 사람이 이메일을 65만 건이나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스팸 머신이에요. 근데 아니 어쨌거나 그래서 애당초 위너의 노트북은 왜 조사한 겁니까? 앤서니 위너 전 하원 의원은요, 15세 미성년자와의 섹스팅 사건에 연루돼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이메일들이 이렇게 추가로 발견됐고 재수사 결정이 결국 내려졌다고 합니다. 섹스팅? 무슨 앤서니 위너? 위너 참 이 양반 니값 하네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이유로 이제 대선이 진짜 내일 모레로 다가왔는데 이메일 스캔들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거죠. 이상합니다. 최근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를 제가 봤습니다. 보셨어요? 아니 아직이요. 거기에 이제 보면 시간을 막 거스르는데 제가 시간을 거슬려서 버니 샌더스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니 샌더스, come back now. That the American people are sick and tired of hearing about your damn emails. Thank you. Me too. Me too. You know? The American people want to know whether we're going to have a democracy or an oligarchy as a result of Citizens United. Enough of the emails. Let's talk about the real issues facing America. Thank you, Bernie. 집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힐러리와 트럼프의 대선 토론을 지켜보던 버니 샌더스의 그 옆모습이 떠오릅니다. 5분간 보다가 이게 토론이야 방구야 그래서 바로 오버워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또 지금 이 상황에 이메일 스캔들이 지금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국가기밀 유출은 중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잖아요. 자, FBI가 위너 노트북에 있는 많은 양의 이메일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대선 전에 끝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뭐랍니까? 힐러리 클린턴은 재수사 직격탄을 맞아서 지금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막판의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후바 에버딘은 힐러리의 연설문도 고치고 이불로 또 골라주는 등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보좌해왔습니다. 지구촌 어느 나라의 샤먼 출신 순데렐라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문직의 권력을 이용해서 기업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하고 딸을 말에 태워 명문대에 보내지 않았다면 많이 다른 거 아닌가요? 미 대선 막판의 케이오스, 혼돈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와, 끝이 아니에요? 네. 혼란하다 혼란해. 어디선가 혼세마왕이 커지고 있어요. FBI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캠프의 전 선거대책위원장 폴 매너포트에 대한 초동 수사에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매너포트는요, 친러시아 성향인 우크라이나 집권당한테서 2007년부터 5년간 140억 원 정도의 현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뭔가 있었겠죠. 매너포트는 돈을 받은 대신에 워싱턴에서 그들을 위한 로비 활동을 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매너포트가 트럼프의 대러시아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Wouldn't it be great if we actually got along with Russia? Am I wrong in saying that? Wouldn't it be great? Putin said some very good things about me. Putin said Trump is brilliant. And Trump, no, Putin. 저라도 푸틴한테 칭찬을 받으면 저 오렌지 얼굴빛 아저씨처럼 자랑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실제로 트럼프 인기가 힐러리를 능가한다고 합니다. Нет, скорее Трамп. I like him maybe more because it's maybe better for Russia. Trump. You like Trump? Да. Почему? Он добрый, глаза добрые. За нее нет. Почему? Ну, не знаю, мне не нравится ее политика. Хиллари себя уже показала как политика, который политик войны. Трамп, все его заявления, которые он сейчас делает, дают надежду на мирное, на светлое будущее для... 자, 러시아가 인터넷 트롤들을 고용해서 미 대선에 관여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 인터넷 트롤을 우리말로 하면 댓글 부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좋아하는 미국 시사 코미디 호스트 세만타 비가 러시아에 직접 가서 익명의 인터넷 트롤들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보시죠. Простых людей, которые пойдут выбирать
или которые начнут думать так или иначе. Допустим, сайты — это и Wall Street Journal, и New York Post, и Washington Post, и тот же Facebook, Twitter. Я домохозяйка из Небраски. Люди ленивые, и они берут на веру все то, что им дают. 사람들은 게으르고 인터넷에서 읽는 모든 것을 믿는다. 저는 이 말에 완전 공감합니다. 최근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10월 29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면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보라. 이런 발언을 했다는 글이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막 돌았습니다. 여기서 팩트체크 한번 해볼까요? 10월 29일 도널드 트럼프는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주를 돌고 있었고 저런 발언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글의 출처는 페이스북의 정치 트롤, 유머 저장소인데요. 평소에 그가 하던 것처럼 그냥 악의가 담긴 단순한 짤방 장난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짤방이 인터넷을 타고 많은 커뮤니티에 막 번지기 시작하면서 저인망어선처럼 사람을 낚아댔는데 심지어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도 낚였고 모 24시간 뉴스 채널은 이 내용을 아주 대놓고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창피할 거예요, 지금. 너무 창피할 거야. 제발 여러분, 제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낚시질이 횡행하는 요즘 세상에선 뭔가 확신을 가지고 믿기 전에 구글링이라도 한 번씩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근데 맞긴 맞는데 사실 예전에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도 인터넷에서 읽은 모든 것을 다 믿지 말라 뭐 이런 명언도 남기셨어요. 진짜예요? 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또 낚여가지고. 자, 그나저나 미국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빈곤에 시달리며 굶주림과 싸우는 2,700만의 시민이 있고 중산층은 인플레이션을 못 견뎌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죠. 미국 사회에서 부와 임금의 불균형 너무나도 당당하고 미국의 공격적인 외교 정책은 그간 쌓아올린 업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책에 대한 논쟁만 해도 모자랄 판에 미국 대선은 혼란의 수렁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유감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럼 내일 모레 11월 8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그러면 11월 9일인데요. JTBC 디지털 뉴스룸에서 대선 당일에 뭔가 라이브 특집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장 부장이 그렇다고 하던가요? 네, 저도 전해드린 건데 이것도 아니길 바래요. 낚이는 거 아니겠죠, 우리? 모르겠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죠. 네, 강정은 아나운서 출동하시나요? 알 수 없죠. 여러분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시청자들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를 볼 때 해시태그 전체 화면, 해시태그 효과 제거라고 이제 댓글에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봤어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 모든 방송사를 틀어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 아무리 써봐야 전체 화면 안 되고 효과 제거 안 됩니다. 왜 이런 거 방송에서 안 날려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모바일 기기로 시청하실 경우에 전체 화면으로 보려면 핸드폰을 이제 가로로 돌리시면 되고요. 이제 툭툭 튀어나오는 효과 제거는 전체 화면이실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화면을 오른쪽으로 밀어버리시면 됩니다. 유용하죠? 아주 유용한 팁이네요. 자,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